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음악사 낭만파 시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만파 시대는 1820년부터 1900년까지를 낭만파 시대라고 합니다. 배경은 첫 번째, 주관적인 감정이나 개성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후기에는 악곡의 규모가 커지고 관현악법이 확대되었습니다. 세 번째, 민족적인 음악을 추구한 국민악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악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악파는 독일이 주도하던 정기 낭만파와는 달리 후기 낭만파로 갈수록 동유럽과 북유럽에서는 조국에 대한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 양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민족주의 음악가들을 국민악파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여기 5명 나와 있죠. 러시아 5인조 작곡가와 드보르작, 스메타나 등이 있습니다. 자, 민족주의란 음악과 정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음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요나 민속 춤곡 등에 표현되어 있는 자기 국가나 민족의 고유한 음계, 리듬, 형식 등을 사용하여 예술적인 음악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주의를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음악적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파 시대의 음악적인 특징은 5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학, 미술, 자연 등 표현하는 표제 음악의 발달, 시와 음악이 조화를 이룬 예술 가곡의 등장. 두 번째, 야상곡, 녹턴, 광시곡, 랩소디, 교향시 등 자유로운 형식의 악곡을 선호하였습니다. 세 번째, 악곡의 규모가 커지고 화성법과 관현악법이 확대되었습니다. 네 번째, 오페라의 전성기 및 악극이 탄생했습니다. 다섯 번째, 각 나라 고유의 전설, 민요 등을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적 작품이 많이 작곡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적인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적인 특징을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개인주의의 주관적이고 감성, 이상, 개성을 중시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지 못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비르투오조의 등장입니다. 비르투오소는 굉장히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비르투오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주자 중에는 파가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악마의 연주자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상을 유튜브에 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술 가곡이 성행했는데요. 예술 가곡은 시와 음악이 하나로 잘 연결된 것을 예술 가곡이라고 합니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중에 보리수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 오페라가 그 전부터 있었는데 낭만파 시대 때 오페라가 더욱더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인 오페라로는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로는 다양하고 풍부해진 관현악 편성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해졌냐면 말러의 교향곡 8번에서는 천인 피날레라고 해서 연주자와 노래 부르는 사람이 1000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게 곡이 맞춰지는데요. 말러의 교향곡 8번 천인 피날레는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음악적인 특징을 선생님이 소개했고 대표적인 곡들도 짧게나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작곡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파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는 3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슈베르트, 쇼팽, 리스트 이렇게 3사람인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베르트는 1797년에 태어나 1828년 짧은 생을 살다가 마감했던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입니다. 슈베르트는 어릴 때 노래를 굉장히 잘 불러서 비인소년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보이시는 이 그림이 현재도 있는 비인소년 합창단의 모습입니다. 슈베르트는 본인이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가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고요. 죽기 전까지 600여 곡의 예술 가곡을 작곡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예술가곡 마왕과 송호 오중주, 연가곡집으로는 겨울 나그네,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등이 있습니다. 슈베르트가 예술 가곡을 많이 작곡했는데요. 시와 노래, 피아노 반주가 긴밀하게 연결된 독창곡을 예술 가곡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등 다수의 작곡가들이 예술 가곡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작곡가인 쇼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팽도 마찬가지로 1810년에 태어나 1849년 30대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자, 폴란드의 작곡가이며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피아노 곡을 굉장히 많이 남겼죠. 자, 대표 작품으로는 혁명 연습곡, 강아지 왈츠, 장송 행진곡, 전주곡 제4번, 즉흥 환상곡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폴란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도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고요. 독일과 체코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쇼팽은 피아노 연주를 자주 했었고요. 그의 연인인 조르주 상드의 모습도 같이 선생님이 그림에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1811년에 태어나 1886년에 죽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슈베르트나 쇼팽에 비해서는 길게 살았죠. 76세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리스트는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교향시라는 장르를 창시했고요. 교향시는 어떤 것이냐? 리스트가 창시한 표제 음악의 일종입니다. 문학적인 소재나 풍경 따위의 회화적인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한 관현악곡입니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가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 작품으로는 헝가리 광시곡, 파우스트 교향곡, 파가니니에 의한 6개의 초절기교 연습곡, 단테 교향곡 등이 있습니다. 이 손이 리스트의 손인데요. 리스트의 손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손가락은 가늘고 길어서 그냥 10도의 음정을 보통 사람이 옥타브를 치듯이 편하게 쳤다고 합니다. 손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도 비르투오조에 속하는 악기 연주를 굉장히 잘하는 연주가에 속하는 작곡가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리수라는 악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나그네 중 보리수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보리수 나무입니다. 겨울 나그네는 슈베르트의 연가곡집이고요. 시에 피아노 반주를 얹은 것으로 보리수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실연당한 주인공이 추운 겨울에 정처 없이 떠돌면서 느끼는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곡 두 곡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쇼팽의 강아지 왈츠는 강아지 왈츠라는 이름이 쇼팽이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의 꼬리를 잡으려고 뱅글뱅글 도는 것을 보다가 이 곡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지만 귀엽고 발랄한 곡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리스트의 초절 기교 중에 마제파입니다. 자, 초절 기교 연습곡 4번 디단조 마제파는 리스트가 작곡한 초절 기교 연습곡입니다. 짧은 애드리브 카텐차 이후에 먼지 구름 속에서 질주하는 말의 인상을 주고 굉장히 고난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곡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형성평가를 보면서 이 곡 2번 낭만파 시대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파 시대의 연대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였죠? 자, 대표적인 작곡가 세 사람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는데요. 생각나는 이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파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 3가지를 적어보도록 하고요. 음악적인 특징 5가지를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특징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단어 몇 가지라도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슈베르트와 쇼팽, 리스트의 대표적인 악곡을 설명드렸는데요. 기억나는 악곡의 제목들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평가까지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오늘 수업을 잘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낭만파 시대에 내용이 많고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잘 배우셨나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